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활용 2주차 강의 제1작업에 값 계산하는 함수 및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를 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입니다. 자, 54페이지 열어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서식 작성하고 결제란 작성하고 뭐 안에 채워 넣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여기 그 유효성 참조라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그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엑셀의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얼마만큼 잘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고 또 뭐 좋은 등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함수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55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만일에 자, 이것을 보면 sum, rank, i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를 간략한 함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equal 그 다음에 sum 가로 열고 A1에서부터 A30까지 범위를 해주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 그 명령어는 A1에서부터 A30까지 있는 모든 그 수를 더해라 그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들도 이제 뭐 랭크 함수, 랭크 EQ 함수에다가 A1, A1에서부터 콜론 A30, 1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요. 뒤에 있는 거는요. 등호예요. 저 앞에 이퀄로 돼 있는 거는 등호고 그 다음에 sum은 함수지요. 이 뒤에 A1, A30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요.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인수들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들은요.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콜론으로 줍니다. 콜론. 자, 제가 조금 확인을. 자, 콜론으로 여기 보이시죠? 콜론. 자, 그 다음에 함수식에서 한글을 출력하거나 특수문자를 출력하거나 뭐 영어를 출력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문자를 출력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서 이제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equal if 가로 열고 B2 셀이 70보다 크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데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 토시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들어가야만 정답으로 출력이 됩니다. 만일에 따옴표 하나만 빠지더라도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방법은 사실은요 간단한 거는 괜찮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요 굉장히 에, 혼선을 많이 빚을 수가 있어요. 콤마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또 쌍따옴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렇게 헷갈릴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제일 먼저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었고 이 부분이 바로 함수를 삽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수식은 셀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시고 만일에 함수식을 잘 모를 때는 수식의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함수 삽입을 이용하라 그랬죠.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100이 있고 여기에 200이 있어요. 난 여기다가 결과를 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때 알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equal sum 여기가 2에 7에서부터 2에 8까지 드래그 잡아주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
만일에 이제 복잡한 계산이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식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지만 그냥 써볼게요. 자, 이 함수를 쓸 때도요, 함수 마법사에서 보시면 여기다가 직접 sum이라는 명령어를 sum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그리고 검색 누르면 바로 sum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누르시면 되는데, 만일에 그게 아닌 경우는 여기를 모두라는 곳으로 두고요. 이 부분에서 sum의 첫 글자만 눌러주세요. S를 눌러주면은 S로 시작하는 첫 글자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아래에 화살표로 돌돌돌 눌러서 스펠링을 잘 모를 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sum이란 조금 이제 한참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내려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sum이 보이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sum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범위가 있지요. 27, 28 그래서 27에서부터 28까지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보세요. equal sum 가로 열고 27 콜론 28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 주셨죠? 자, 손을 뗍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300이라는 것이 뜨는데 이것이 함수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면 요 밑에 결과값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금방 유추해낼 수 있고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식이 나오고 왜 결과가 안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식을 볼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아까 한번 작업을 하느라고 건드려 놔가지고 여기가 300인데도 불구하고 수식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여기 메뉴 중에서 수식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 보면 수식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수식 표시라는 거를 한번 눌러주면 정답으로 보이고 또 한번 눌러주면 수식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결과를 보고 싶으면 여기 수식 표시 요거를 눌러주시면 100과 200이 더해져서 300하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수라는 것과 상수라는 것이 있어요. 인수는 함수 뒤에 가로 열고 A1 셀에서부터 A30 셀까지요 하고 범위를 줬어요. 그러면 A1 셀과 A30 셀 안에는 어떠한 숫자들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수라고 하고 또 는 썸 가로 열고 300, 100, 300 이렇게 해주면 100과 300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숫자를 넣는 것을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셀 참조라는 것이 있죠. 자, 셀 참조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 A1 이것은 이제 상대 참조고요. 절대 참조는 요 앞에 $A, $1 이런 식으로 붙어요. 달러가 붙는다는 것은 A열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1이라고 하면 일행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거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하면 수식이 나타나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수식에서 수식 표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잠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300이 있다고 쳐요. 자, 저는 뭐 조금 더 넣을까요? 400, 500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결과를 낼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A라는 그 필드, 여긴 B라는 필드, 여기는 결과. 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 제가 그냥 여기는 가운데 정렬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보기 싫으니까. 자, 이런 상태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수동으로 한번 더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는, 항상 수식을 쓸 때는 는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는 H의 4번 셀 더하기 I의 4번 셀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110 하고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5번을 반복하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예요. 이 엑셀에서 재밌는 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셀에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 거가 있죠.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열 십자가 조금 그 십자가가 두껍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를 하면 어때요? 이렇게 100과 10을 더해서 110, 200과 20을 더해서 220, 그래서 550 이렇게 나왔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내가 이거는 그냥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더해서 땡겼더니만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상대 참조는 자동 채우기 시 셀 참조 위치가 계산식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수식을 한번 여기 H4와 더하기 I4가 있지만 이거를 여기에 상대 참조를 땡겨버리면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H5에 I5, 여기는 H5에 I6, 여기는 H7에 I7. 그럼 뭐 여긴 당연히 H8에 I8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이제 일부러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동 채우기가 적용이 돼서 쭈루룩 계산이 끝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절대 지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절대 지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A 칸에 있는 숫자들과 여기 있는 50을 더해서 결과값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변하지만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식을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서 는 해주고 앞에 있는 1000원 더하기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에러가 떠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는 맞았어요. 1000과 50을 더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을 한번 보세요. 어디와 더했나? D의 11번은 맞죠? 그런데 여기에 셀이 F8번 셀에서 더해줘야 되는데 여기 셀을 지금 보시면 F9번 셀이거든요. 하나씩 내려와서 이 결과 즉 문자와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안 나오고 오류가 떴어요. 밸류 오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수식에서 어떤 거를 바꿔주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F4번을 한 번 누르면 달러가 생기고 또 한 번 누르면 달러가 없어지고 뭐 이제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 누르면은요 저기 그 달러가 열과 행에 다 붙어요. 그 다음에 F4번 키를 또 한 번만 누르면 이번에는 행에만 붙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르면 열에만 붙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행과 열에 또 그 달러가 붙어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캠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충돌이 나는지 제가 F4를 누르는 순간 계산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러 F 달러 8번을 이제 칠 거예요. 자, 달러 F 달러 8.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뿅 칩니다. 자, 처음 셀은 이제 뭐 똑같아요. 수정하나 안 하나. 그런데 다음 셀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긁어보면 자, 어때요? 2000과 50을 더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줬죠. 2050. 여기는 3050, 4050,
5,05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복사라는 거는 셀을 같이 이동을 해주는 거고, 절대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정은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달러를 붙여서 묶어뒀기 때문에 걔는 복사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정, 상대 지정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상대 참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는 sum 이제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결과값을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할게요. 아래쪽에다가 는 sum 가로 열고 나는 위에 있는 거 모두 다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범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5,000 하고 계산이 끝났죠. 근데 이것도 상대에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옆으로 계산이 다 끝납니다. 한 번에. 엑셀의 편한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편리하게 쓰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합계 결과를 이렇게 상대 참조를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그 계산식과 연산자라는 것이 있어요. 계산식과 연산자가 있는데, 자, 계산식과 연산자에서는 계산식은 사칙 연산을 써요. 사칙 연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자, 더하기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그 아스타리스크 있잖아요. 별표 6번 8번 키보드에 있는 별표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로 씁니다. 자, 슬래시로 쓰시고 그 다음에 제곱 거듭 제곱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삭각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 같은 거 있죠? 백분율은 그냥 퍼센트 눌러주시면 백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교 연산자는요. 부등호 쓰는 거 있잖아요. 자, 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를 쓸 때는요. 위아래로 표시해줘요. 크거나 같다. 이거를 수학식에서는 위아래로 표시를 하지만 전산식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려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또는 같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같지 않다. 그리고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등.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연결 연산자라 그래요. 연결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텍스트 연결 연산자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는 하고요. 는 하고 대한 하고요. 따옴표를 이렇게 쳐줍니다. 자, 대한 따옴표 여기다 and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옴표 민국 따옴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글자가 다닥다닥 붙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는 A1에 뭐 100원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는 A1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시면 D에 10번 셀을 쓰겠습니다. D에 10번 D에 10번 D 10번 and 따옴표 1 따옴표
원 따옴표. 자, 어때요? 그러면 뒤에 10번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뒤에 원자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15,000 이걸 갖고 와서 and 15,000에다가 또 15,000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은요, 가장 엑셀 시험에서 어렵고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함수 부분인데, 최근에 출제된 함수들을 분석해서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9페이지를 보시면 함수들이 주르륵 나와 있죠. 통계함수, 수학함수, 텍스트함수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통계 함수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자, 이걸 좀 크게 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랭크 함수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요. fx 함수에 들어가시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하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모두라는 것을 두세요. 아니면 여기다 직접 명령어를 치셔도 돼요. 직접 명령어를 치려 그러면 스펠링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아니면 모두라고 하고 여기다가 R이라는 거를 땅 치게 되면은 요 화살표로 돌돌돌돌 이렇게 내려가면 랭크 EQ 하고 이렇게 명령어가 보여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인수 들어가는 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면 돼요. 자, 평균을 구하고, 자, 평균이 여기 80이잖아요. 이 80을 클릭하고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명의 범위를 잡아 주시고, 이거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얘를 절대 묶음으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4번을 누르셔야 돼요. F4번. 자, 근데 저는 지금 캠이 오캠으로 쓰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F4가 안 눌러져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달러.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평균을 드래그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앞뒤에다가 전부 다 달러를 붙이시면 돼요. 달러 2, 달러 2, 또 달러 2에 달러 4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오더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한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0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은 내림차순으로, 여기 보이시죠?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인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되고요. 또 0이 아닌 값을 입력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져요. 자, 우리는 평균 숫자가 많은 것이 1등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거나 0번을 쓰거나 그래야 되죠. 자, 아무것도 안 썼더니 여기 보세요. 숫자 2가 나왔죠. 이 숫자 2가 나온 거는 벌써 이제 순위가 나온 거예요. 90이 1등이고 80이 2등이니까 얘가 2등입니다 하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렇게 눌러요. 그럼 이제 순위가 나오죠. 그럼 얘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상대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순위가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랭크, 즉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EQ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count if라고 하는 요 밑에 저 열어볼게요. 자, count if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count if 명령어는 지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count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원래 숫자 들어가 있는 개수만 구하는 건데 count에 if가 붙었어요. if문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모두에서 항상 모두는 기본으로 해놓으세요. count에 C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돌돌돌 내려갑니다. count if 하고 찾으세요. 좀 길어요. 좀 내려가기가. count if 하고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range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할 거냐라는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그 세 범위 내에서만 구하라 그랬어요. 국어, 영어, 수학 여기까지 범위 정해 주시고 그러면 크리테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점수가 90보다 큰 사람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카운트 if에서 부등호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여기다 따옴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count if 함수에는 크리테리아라는 곳에 따옴표가 반드시 묶어져서 들어가야만 이렇게 숫자 6개입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90 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count if 함수에서는 반드시 이 텍스트 형태의 조건을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6개입니다 하고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90개가 넘는 게 90점이 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자, 그래서 90점 이상의 셀의 개수가 6입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